우리 투자자들이 절대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 이거는 하지 마라. 2, 3개월 동안은 저는 주가가 상당히 좋으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퍼스는 절대 지금 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지만은 이 시기를 잘 활용해야 되고요. 물론 그 지수도 저는 많이 올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종목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어떤 종목 좋아 보이세요? 저는 여전히 뭐 2차 전지 많이 올랐다가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런 종목 중심으로 향후 2, 3개월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올해는 매크로 공부보다는 종목 공부하시라. 매크로 공부하시되 더 많은 시간을 알파 어쨌든 종목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약간 퐁당퐁당 피곤한 장이지만 그래도 지수가 어쨌든 횡보하고 박스권에 어쨌든 들락날락하는 그런 장인인 만큼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그리고 트레이딩 하시는 데는 그렇게 환경이 나쁘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김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그리고 김영익 박사님 오랜만에 모십니다.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견이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두 큰 형님들 모시고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 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또 바뀌신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에 예측하셨던 혹은 뭐 바라보셨던 그게 유지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거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좀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근데 솔직히 말씀 제 앞에 있는 노트북을 갖고 가버려가지고 저는 이제 알아서 하라는 거야 이 제작진에서도. 노트북 같이 보고 있는데 내 걸 갖고 가네. 워낙 이제 개인 매매 자꾸 하시려고 하니까 제작진들 못 참. 뭘 도대체. 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뭐 투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우리 김영익 박사님 지금 상황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좀 폭넓은 얘기 먼저 듣고 한번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주가가 저평가된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자리 다 찾았어요, 아니면 좀 더 찾아야 돼요?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0분의 1도 못 찾았다고 좀 마시고 요즘 완전 강세론자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대답을 강요하지 마세요. 진짜 완전 강세론자. 그래요? 완전 강세론자는 아니고요. 썸네일이 그런가? 그런데 뭐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하나 보시면요. 통계청에서 그 선행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 그거를 제가 다시 만들어 가지고 뭐 가거치 그다음에 미래치를 한번 전망해 본 겁니다. 그런데 2011년 6월에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정점을 쳤고요. 주가도 같이 하락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제 모델 예측치입니다만은 이게 올 3월쯤에 저점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 경기는 매우 나쁘지만은 앞으로 경기 회복 기대가 시장에 반영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자주 듣는데도 늘 까먹습니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이 뭐가 주로 대충 주요한 게 들어있는 거죠? 통계청에서 선행지수 순환 이거 자체를 발표를 하는군요. 7개 지표로 작성하는데요. 거기에 그 재고 출하 비율, 재고율 지수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수출입 물가 지수, 그다음에 뭐 장단기 금리차, 코스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경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기를 미리 내다보기 위해서 지표인데요. 그런데 그 구성 요소 중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게 재고 출하 비율이에요. 우리 기업들이 지금 재고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재고가 많기 때문에 생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가동률을 낮추고 있죠. 물론 좋은 측면은 아닙니다만은 생산 줄이고 가동률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재고율이 감소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장단기 금리차 저는 그 10년하고 1년짜리 차이를 쓰는데요. 그게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이제 지난 주말 어제부터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선행지수 반등에 뭐 작용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피가 물론 지금 뭐 오르는 속도는 좀 느리지만은 그래도 작년 9월을 저점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반영되면서 선행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돈의 이동도 좀 보고 있는데요.
작년 뭐 특히 하반기에 은행이 금리 5% 주다 보니까 은행으로 돈이 다 몰렸거든요. 그런데 5% 주던 은행 금리가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제가 5% 한번 가입을 했었는데 그 은행에 들어가 보니까 제일 높은 게 3.5%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렇게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은행으로 최근에 돈이 덜 들어가고요. 네. 이런 돈이 지금 단기 부동자금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그 고객탁금 주식 채권형 펀드 MMF 이게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게 급등해 버립니다. 특히 MMF가 급등해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이제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이동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자금들이 아직은 저는 부동산 사이클은 하락 국면 초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주식시장으로 일부는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미래의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 개선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동성도 대기하고 있다. 이런 자금들이 그래요. 일부 주식시장으로 오면서 주식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한진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장기적인 측면은 뭐 김영익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조금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주식시장이 호재를 좀 꽃감 빼먹듯이 많이 빼먹어서 조금 가난한 상태다. 하지만 뭐 올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하락하기에는 여전히 호재가 많다. 그래서 저는 박스권으로 보고 있고요. 한 5가지로 제가 뭐 정리를 해왔는데 그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가지 결론인데 첫 번째는 연준의 추가 긴축이 조금 불가피할 것 같아요. 최저금리가 어쨌든 5.25든 5.5든 당초 예상보다는 좀 높아지는 거고 우리나라는 최소 한 번에서 2번 올린다. 네, 올릴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최소 한 번, 많으면 3번, 25bp 인상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 전망은 최근 들어서 미국 IB가 좀 바꾸고 있는데 김한진 박사님을 따라하는 것 같아요. 김한진 박사님은 시종일관 저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연준이 좀 고민하는 것은 기다릴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일단은 베이비 스텝으로 5.5까지 갖다 놓을까 이제 이런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물론 이제 2월달, 3월달 나오는 CPI와 이제 고용 지표가 중요하겠죠. 두 번의 고용 지표가 물가 지표가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첫 번째는 미국의 경기 둔화 기간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밋밋하지만 둔화 폭은 밋밋하지만 기간이 길어지고 둔화 기간이 다른 나라는 조금 미국보다는 폭도 깊고 기간도 좀 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좀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 더 많기 때문에 미국을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이제 그런 꼴이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주식시장 얘기인데 증시가 지금 저는 새로운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뒤에서 그림이 있습니다만 일단 밸류에이션이 조금 압박을 받고 있어요. S&P 500 PR도 18.5배, 뭐 15배에서 계속 올라왔고 네. 코스피도 거의 12배 넘었거든요. 12개월 선행 EPS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 기업이익은 그냥 시원치 않은 정도입니다. 예상한 것보다는 덜 나쁘지만 시원치 않고 금리는 오히려 조금 올라 있죠. 그리고 물가는 천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축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장이 새로운 에너지가 없으면 네. 좀 추동력이 약해질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세 번째는 미국 경기의 침체폭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체폭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근원 물가가 잘 안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당초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리가 조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나중에 내려갈 것 같아요. 한 3분기라든지 한 4분기 올해 조금 연말 근접해서 내려갈 것 같아요. 비로소 이제 근원 물가가 잡히기 시작할 때. 그래서 주가는 경기 연착륙이라는 호재와 네. 느린 물가 안정 사이 느린 물가라는 호재이기도 하고 약간 부담스러운 요인이기도 하고 이 느린 물가 안정 사이에서 박스권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말씀입니다만 대세 상승으로 바로 직행하기에는
경기 회복 기간이 조금 멀찌감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9월, 10월에 경기 회복이 이제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지나서 확장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무조건 주식을 사야죠. 네. 그런데 그게 멀찌감치 가령 내년 한 중반 정도로 본격적인 경기 확장 기간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면 대세 상승으로 직행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추세적으로 떨어지기에는 여전히 호재가 많아요. 박사님,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의 M2를 보니까 지금 21조 달러인데 22조 달러에서 1조 달러 줄었어요. 증가율은 마이너스지만 돈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어쨌든 올해 나쁘지 않잖아요, 예상보다. 전 세계가. 그리고 기업 실적도 분기별로 보면 하반기부터는 YOY 플러스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가 추세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결론인데요. 국가별로 상황이 조금 다르다. 우리가 지금 미국을 많이 얘기하지만 미국은 조금 예외적으로 좋은 상태고 나머지 나라는 미국보다는 나쁠 텐데 이러다 보면 달러 강세가 그렇게 쉽게 약세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어영부영 또 104 근처에 다시 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금방 그랬어요. 100 깰 것 같다가 잘 안 깨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그런 달러의 좀 구조적인 강보합세라든지 또 긴축도 기업별로 다 다르잖아요, 영향이.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올해는 베타 플레이가 아니라 알파 플레이다. 종목에 해야 될. 그러니까 지수의 추세에 집중하면 별로 그렇게 먹을 게 없다.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그 사이에 긴축의 영향력이 낮고 또 앞으로 성장 동력을 기업 수익이나 혹은 수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성장 업종들은 다양한 기업들이 어쨌든 주가 저점을 계속 높여가겠죠. 그 사이에. 시장 지수에 배팅하지 말고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알파 즉 개별 종목이라든지 테마군에 오히려 집중하는 게 좋은 전략일 것이다. 교수님. 예. 이번 반등의 상방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예, 저는 뭐 5월 무렵에 2,700도 좀 넘을 수도 있다. 2,700. 예, 5월이요?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한 세 달. 예. 아니 이제 5월 1일 기준으로 하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 그리고 저는 오히려 하반기에 주가가 좀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아주 대세 상승 국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 박스권인데 오늘 연간을 보면은 오히려 상반기가 더 좋을 거고 하반기에는 좀 조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물론 큰 조정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요새 하반기 조정도 큰 조정은 아니다. 예. 네. 요새 좀 미국 경제에 대해서 로우 랜딩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면 로우 랜딩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은 미 의회에서 잠재 GDP 추정한 거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이게 실제 GDP거든요. 파란 선이. 예, 그런데 이미 작년 4분기부터 미국의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0.5% 정도 떨어졌어요. 좀 능력 이하로 성장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블룸버그 최근 콘센서스를 보니까 미국 경제가 올해가 0.5% 성장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제가 그대로 집어넣었더니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2.5%나 떨어져요. 네. 예, 이게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거의 약한 하드 랜딩이죠. 예,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아마 2분기, 3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하리라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약간 미국 중심으로 충격을 주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는 달러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달러 가치가 이미 114를 고점으로 장기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114까지 갔다가 최근에 100일 근처까지 떨어졌다 104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예, 미국의 대내 불균형을 고려했을 때 달러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달러 지수하고 관계해가지고 우리가 좀 미국 주식을 사야 될 것인가, 우리 주식을 사야 될 것인가. 예, 저는 우리 주식을 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 그림의 한미 상대 주가 지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코스피하고 미국의 S&P 상대 주가 80년 1월을 100으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80년대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무려 3배 이상 더 올랐거든요. 80년대 후반에 우리 3조 원이 있으면서 네. 예, 정말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90년대 들어가지고 미국의 정보통신혁명이 있으면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고 지난 10년은 또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르고 우리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건 결국 달러 지수하고 상관계수가 네. 0.84나 되더라는 거죠. 예, 달러 지수는 이제 축을 거꾸로 그려놓습니다. 역축이군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미국 경제 대내 불균형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 이 상관계수가 0.84나 되니까 앞으로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을 사야 된다. 예, 그리고 제가 명목 GDP로 보면은 우리 주가는 아직도 20% 정도 저평가돼 있는데요. 네. 미국은 한 13% 정도 가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식을 사야 될 텐데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을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예, 그런 거는 달러 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미국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 부채, 대부채 지금 너무 높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달러 지수가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견이 갈리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김한진 박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뭐 기본적으로 달러가 고평가돼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지금 기축통화라는 게 꼭 강세로 가는 게 기축통화가 아니고 패권을 가진 국가가 환율이라는 어쨌든 패권적 도구를 통해서 자국에 유리하게 만드는 환율을 만들어 가는 게 달러 패권이고 네. 그게 기축통화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조금 짧게 봤을 때 한 2, 3년 우리가 가시적인 기간 내에는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로 가도 제한적인 약세로 가고 그러니까 순환적인 거죠. 세계 경기가 회복을 보이면 사실 달러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유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국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부터 25년, 26년을 이제 경기 확장기로 본다면 우리가 그 기간에는 달러가 약세를 갈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또 강세로 갈 거고 2024년에서 2026년 이런 가시적인 기간의 달러 약세도 제한적인 약세일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펀더멘탈의 강세, 미국 기업의 조금 상대적인 우위, 미국 기업들의 어닝 파워 이런 것들이 달러 강세를 그렇게 큰 폭으로 양보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고 주식시장 측면에서도 조금 뭐 교수님하고 좀 비슷하면서도 조금 결이 조금 다른데 저는 네. 결국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주주 환원율이 일단 5분의 1 차이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당장 극복될 수 없는 묵직한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장기 투자자들이 어디로 계속 쏠릴 건가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펜션, 구부펀드 이런 장기 투자자들이 어쨌든 미국에서 나와서 신흥국으로 간다. 그거는 경기 순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부 헤지펀드라든지 금융 투자자의 행동이지 전체적인 물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 이익 측면에서 어쨌든 앞으로 한 3, 4년은 미국 기업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물론 최근같이 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일단 최근 한 2, 3년간 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에는 뭐 사실 연초 들어서 올해 들어서 S&P 500이 2조 달러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사이에 무려 빅테크 탑 10 종목이 거의 1조 달러 이상 올랐거든요. 이렇게 쏠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반작용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단기적인 시청자들이 생각하시는 한 3월, 4월 이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강할 수 있죠. 네. 상대적으로. 하지만 좀 큰 그림상으로는 저는 조금 미국보다는 한국보다는 미국이 퍼포먼스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데요? 근데 미국 경제가 좋고 미국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거는 김영익 박사님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밸류에이션 부분이 너무
부담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저 명목 GDP로 추정하면 아직도 미국 주가 고평가됐고요. 네. 그다음에 실러 PER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 조정 뭐 PER인데 이게 장기 평균 17배인데 아직도 30배 근처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뭐 거시적인 측면에서 법비 지수도 아직도 과거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2021년 말에 54%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뭐 작년 3분기 아직 4분기 통계는 발표 안 됐으면 50%입니다. 그렇게나 주식을 많이 해요. 미국 가게가. 예. 장기 평균이 43%거든요. 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401k 같은 네. 거. 네, 아직도 장기 평균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미국 주가는 아직도 가대평가 영역에 있다. 네, 이런 의미에서 뭐 저는 미국 주가는 조정을 좀 더 보이더라고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를 들면 최근에 부동산은 빠졌고 주식도 빠졌지만 어쨌든 장기 추세선상의 주식의 어떤 상승이 돋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를 가계소득으로 더 안 하더라도 펜션이라든지 이런 보유 종목, 보유 주식의 평가가 높아져서 가계 자산의 보유 비중이 아셋 알로케이 자산 배분 측면에서 주식 비중이 자연스럽게 높아진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과잉 투자를 했다라기보다는. 뭐 그리고 저는 저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 올해 0.5%인데요. 그것보다도 더 낮은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이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 경제가 2.1% 성장했는데요. 그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1.9%포인트거든요. 네. 거의 미국 경제 성장을 GDP의 71% 차지한 소비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과연 미국 소비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인가. 물가보다 임금이 더 올라오고 실질소득은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가계저축률이 작년에 연평균 3.3%입니다. 예, 장기 2000 이후로 평균 6.7%거든요. 네. 2005년 2.9%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예, 소비할 여력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예, 그리고 금리 인상 시차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1년 정도의 금리를 인상하면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과 3월부터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뭐 올 2분기, 3분기 가면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예, 갑자기 고용도 줄어들고 뭐 달러 다시 약세되고 네. 미국 국채 수익률도 떨어지는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금리 전망을 좀 해볼까요? 왜냐하면 금리가 다시 반등을 했어요. 3.8%까지. 예, 예. 그죠? 3.3대에 있다가 예, 그래서 뭐 금리가 추세적으로 그때부터 계속 더 빠지면 달러도 약세되고 신흥국 자산이 더 좋아 보였을 텐데 3.8까지 반등을 했는데 연준의 뭐 빅스텝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금리 전망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좀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금리. 네. 네. 미국 금리 얘기입니다. 네, 저는 뭐 어쨌든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천천히 그리고 연말 언저리 가서 조금 의미 있게 3% 근처나 혹은 3%를 깰 정도의 채권 강세가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뭐 이제 좀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여름쯤에 이제 조금 의미 있게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매크로보다는 미국 경제가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저도 한 마이너스 0.7 이렇게 찍었는데 네. 마이너스 한 0.3에서 좀 최근에는 다시 수정해서 0%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제로 성장은 가능할 거다. 네. 컨센서스는 0.5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중반을 넘어가면서는 결국 기다렸던 연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날 거다. 기다렸던 임금 상승률이 조금 의미 있게 둔화될 거다. 네. 그 이유는 결국 통화 정책의 누적적 효과와 시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지긴 빠지는데 좀 천천히 빠진다. 천천히 빠질 거다. 그럼 고점은 친 거라고 보세요. 3.8 정도면. 네, 뭐 일시적으로 기술적으로 뭐 한 4% 터치할 수는 있겠죠. 뭐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4%를 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지난 그 10월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4.2%까지 올라갔는데요. 네. 이게 고점이었을 것이다. 지금 하락 과정에서 다시 고용지표 좀 좋게 나오고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니까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미국과 연방 기금금리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3월에 올리면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25 올리고. 예예. 지금 멘트들은 좀 더 세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블러핑으로 생각할까요? 예, 뭐 현재 경제 상태를 보고 고용 지금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앞으로 소비 지표들이 많이 둔화될 것이다. 고용 증가세도 많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생각이 달라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에 가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피복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뭐 테일러 준칙이라는 거 뭐 하나 방법이죠. 적정금리를 추정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추정해 보면은 미국 거 4분기 적정금리 수준이 3%대 중반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올리면 4.75 뭐 한 번 더 올려도 5%인데요. 적정 수준보다 이미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뭐 4분기 가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뭐 채권 수익률 하락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박사님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시죠? 저는 뭐 좀 수정했고요. 그래서 3월 22일 25bp는 뭐 거의 확정됐고 별다른 일이 없으면 제 생각에는 5월 달에 한 번 5월 3일이죠. 5월 3일 FOMC에서 25bp 또 올리고 만약에 조금 지금 정도의 물가 상승률 하락 속도, 둔화 속도가 이어진다면 저는 6월까지 해서 5.50까지 내다보고 있고 피벗도 올해는 조금 12월에는 가능할 거다라고 원래 봤는데 해를 넘겨서 내년 3월 이후로 6월까지 올린다는 전제는 뭐 올해 피봇은 없다고 네, 뭐 거의 없죠. 단언해도 되겠네요. 네. 6개월에 뭐 네. 관찰 기간도 네. 안 보고. 가장 큰 이유를 저는 뭐 돈이 사실은 계속 너무 풍부해요. 네. 지금도요? 연준의 대차대조표의 부채 항목의 영래포가 2조 달러 이상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M2의 스톡 잔고가 1조 달러 정도 주는데 불과했어요. 여전히 수요 인플레이션이 왕성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물가를 형성하는 요인들 물론 이제 상품 근원 물가는 다 떨어졌죠. 그리고 주거비도 뭐 지금 뭐 지난 1월 0.5%의 물가 상승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가 주거비였는데 이것도 떨어지죠. 잘 아시다시피 나머지는 임금이잖아요. 손성원 교수님이 빵을 만드는데 밀은 5%밖에 원가가 안 들지만 95%는 어쨌든 인건비와 또 그 빵을 서빙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잖아요. 그런 것이 어쨌든 미국이 좀 끈적끈적한 물가 환경을 만드는 그냥 그런 요인인 것 같아요. 자,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요. 벌써 다 됐어요. 네. 김영희 박사님께 이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뭐 주식에 대해서 그 좋은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절대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 이거는 하지 마라. 뭐 2, 3개월 동안은 저는 주가가 상당히 좋으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 쇼치면 안 되겠네요. 예. 네? 겉버스 이런 거 하지 마라. 겉버스는 절대 지금 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뭐 단기지만은 이 시기를 잘 활용해야 되고요. 물론 그 지수도 저는 많이 올라가려 보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보면 아까 김한진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종목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어떤 종목 좋아 보이세요? 저는 여전히 뭐 2차 전지 뭐 많이 올랐다가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뭐 주가 지수가 제가 2,700 넘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올해는 저는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면서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런 종목 중심으로 향후 2, 3개월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이네요. 에코프로비엠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거는 수정. 저도 뭐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드셨어요? 지금 뭐 더블 됐더라고요. 에코프로비엠. 올해 샀는데. 올해 사셨는데 벌써 더블이에요? 올해 몇 번 나오셨죠? 3%? 올해 2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올해 2번 더 나오셨는데. 3% 보고 사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럼 저희 밥 한번 사주시죠. 네, 사드리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께 드리죠. 마지막. 예, 뭐 저는 절대로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가능하면 올해는 매크로 공부보다는 뭐 비슷한 말씀입니다, 교수님과. 종목 공부하시라. 알파. 네, 매크로 뭐 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매크로 공부하시되 더 많은 시간을 알파 어쨌든 종목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해는 너무 오른 종목을 쫓아가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너무 강했으면 2월 달에는 조금 쉬고 3월 달에 뭐 2, 3월 정도는 쉬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2, 3월 조금 쉬면 한 4월, 5월은 조금 더 다시 좀 하고 해서 약간 퐁당퐁당 피곤한 장이지만 네. 그래도 지수가 어쨌든 횡보하고 박스권에 어쨌든 들락날락하는 그런 장인인 만큼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그리고 트레이딩 하시는 데는 그렇게 환경이 나쁘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종목 공부도 열심히 당연히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만 많이 빠진 거 투자하는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요즘 보면 아니, 김한진 박사님하고 저 김영혁 박사님 틀린데 가는 거 그냥 계속 간다는 거. 네. 김영혁 박사. 아니 우리 김한진 박사님께서 이제 뭐 종목 얘기를 해주세요. 자랑 좀 해주세요. 저 네? 뭘 자랑해요? 에코프로비안 같은 거 없어요? 아니요, 저는 2차 전지는 좋아합니다. 2차 전지. 아, 그러세요? 네, 2차 전지는 올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에코프로비엠 PR이 한 130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4년간 앞으로 성장할 걸 반영하고 있다. 네. 아주 고평가돼 있고 뭐 형편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알고 들어가시라는 거죠. 물론 이제 수주도 앞으로 한 4, 5년간 그렇죠. 4배, 5배 증가합니다. 네네. 네, 좋은 주식이죠. 알겠습니다. 알고 지금 들어가시라는 갑자기 거죠. 에코프로비안 그 얘기가 알고 들어가셔라. 올해 들어서 따블났다는 얘기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에코프로 BM이면 에코프로입니다. 그냥. 에코프로가 더 올라올 것 같은데. 에코프로도 엄청 올랐죠. 아니 김한진 박사님도 뭐 하나 보유 종목 한 오픈해 주세요. 아닙니다. 네, 우리 김한진 박사님. 그냥 3% 소속이라서 네. 하실 수도 없어요. 네. 자제하겠습니다. 네. 비상장 주식 같은 거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또 많이 돼서요. 이제 곧 장이 이제 시작할 때가 됐네요. 네. 우리 두 박사님은 여기서 그러면 자, 우리 보내드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참 좀 평이 좋으신데 우리 저 김한진 박사님, 김영익 박사님은 고희 때까지 저희가 계속 모시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7순입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